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호라인입니다. 데이비스 문제풀이 강의 23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B 파트 111번 문제부터 11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커먼 헤파틱 덕트가 포탈 헤파티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포탈 트리아드 쪽에 있는 구조물의 전반적인 해부학적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관련된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 포탈 트리아드는 대표적인 세 가지 구조물이 있게 되겠는데요. 바일덕트와 헤파틱 아테리 그리고 포탈 베인,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포탈 트리아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치 관계를 봤을 때 가장 전방에 바일덕트가 있고 그 다음 헤파틱 아테리 그리고 포탈 베인이 있는데요. 위치로 봤을 때는 바일덕트가 가장 전방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는 이 포탈 트리아드의 구성품에 대해서, 구성 항목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대표적이고요. 자세하게 위치까지는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 돌아와서 이것과 관련된 정답을 선택해보면 C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커먼 덕트가 헤파틱 아테리와 포탈 베인의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문제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앞쪽에 있는 표현들이 GB 스톤도 있고 GB 벽 자체가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담낭의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급성 담낭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결정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보기가 어떤 건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A번 보시면은 탐촉자를 통해서 GB 쪽을 압박했을 때 통증이 있다면 소노그래핑 머피 사인이라고 해서 담낭염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사인이죠. A번은 맞는 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B번 보시면은 GB 스톤이 GB 넥 쪽에서 막혀져 있는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보통 급성 담낭염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담석이 담낭 목 쪽에 폐쇄를 유발하게 되고 담즙의 정체가 발생되면서 염증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B번도 맞는 보기고요. C번 보시면은 주변에 담낭 주변에 있는 플루이드 콜렉션의 유무를 확인한다. 염증이 발생되게 되면 담낭 주변에 액체 저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C번도 맞는 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용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간단한 패턴의 문제인데요. 인트라헤파틱과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 쪽에 발생되는 튜머를 지칭하는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A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담관에 생기는 캔서를 의미한 용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바일덕트 쪽에 생기는 튜머 리전에 관련된 용어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 패턴으로 기억하시는 게 보다도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디스탈 커먼 바일 덕트의 위치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 판크레스 헤드 쪽으로 바일 덕트가 주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이렇게 단면적인 2차원적인 평면 영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관계를 묘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표현을 암기해 두시는 게 보다도 효율적이고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스탈 커먼 바일 덕트와 판크레아스 헤드 쪽에 이런 해부학적인 관계를 물어본다면 판크레아스 헤드 쪽에서 포스테리어 그리고 라테랄이라는 이 키워드 두 가지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그리고 외축으로 주행하는 것이 커먼 바일 덕트가 판크레아스 헤드 쪽으로 주행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포함된 보기를 선택하는 게 보다도 문제풀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짝지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이 용어 자체만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무담석성 담낭염증이죠. 저 담석이 없는데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그러한 질병의 명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계없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용어처럼 담석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C번에 있는 담석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용어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기본적인 담낭염증과 동일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용어 정리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